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들어 부쩍 차가워진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해가 일찍 저무는 걸 느끼시나요? 이렇게 겨울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날에 대한 기대가 피어납니다. 바로 동지인데요. 올해는 12월 22일이 동지입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지는 이날은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작은 설이라 부를 만큼 매우 중요한 절기였답니다. 동지는 단순히 추운 겨울날이 아닌 우리 민족의 오랜 지혜와 전통이 담긴 특별한 날입니다. 음양의 기운으로 보면 동지는 음의 기운이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양의 기운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둠이 가장 깊어졌을 때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것처럼 동지는 새로운 희망과 시작을 알리는 자연의 신비로운 순환을 보여주는 날이지요.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맞아 특별한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팥죽을 끓여 나누어 먹는 풍습인데요. 붉은 팥의 색은 양기를 상징하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팥죽에 동그랗게 빚어 넣는 새알심은 우리의 소원을 담아 빚는 것으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답니다. 특히 올해는 애동지로 음력 11월 초순에 들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애동지는 동지가 일찍 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로운 기운이 일찍 시작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더욱 좋은 기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동지를 더욱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옛말에 동지가 지나야 진짜 나이를 먹는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동지를 기준으로 세상의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서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만큼 동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동지의 특별한 의미들과 실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이 의미 있는 절기를 더욱 뜻깊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동짓날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들인데요. 예를 들어 동짓날은 귀신도 대낮에 돌아다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기가 너무 강해서 귀신조차 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날 특별히 팥죽을 끓여 집안 곳곳에 뿌리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양기를 채우는 다양한 풍수 관습을 실천했답니다. 오늘은 이런 전통적인 지혜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우리 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복을 부르는 풍수 비법부터 가족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까지 동짓날을 특별하게 보내는 모든 방법들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시작될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에도 따뜻한 기운과 희망이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동짓날에 꼭 해야 할 일들과 재물운을 끌어오는 비법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 그리고 새해의 풍요로운 기운을 준비하는 특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동지는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특별한 절기입니다. 양력으로는 12월 22일경에 찾아오는 이날은 우리 조상들이 작은 설이라 부를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는데요. 특히 조선시대에는 임금님께서 직접 나서서 동지 의례를 주관할 만큼 국가적으로도 큰 의미를 두었던 날이었답니다. 음양의 관점에서 보면 동지는 매우 독특한 시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날은 음의 기운이 절정에 달하는 날이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 양의 기운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를 일양내복이라 하여 하나의 양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해석했어요. 이는 나쁜 것이 점점 좋은 쪽으로 바뀌어 간다는 희망찬 의미도 담고 있답니다. 동지의 깊은 의미는 자연의 순환 속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이날을 기점으로 하루에 한두 분씩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여 충분히 될 때까지 계속되는데요. 이러한 자연의 변화는 우리 선조들에게 큰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동지가 지나야 진짜 나이를 먹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이는 동지를 기준으로 세상의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서 진정한 새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동지가 단순한 절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는 거예요. 고려시대에는 9대 명절의 하나로 여겼고 조선시대에도 4대 명절 외에 춘분, 하지,
추분과 함께 주요 절기로 지정하여 휴무일로 정했을 만큼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정조와 같은 임금님들은 동지를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 직접 의례를 주관하고 이날을 맞아 백성들과 만나는 특별한 행차를 하기도 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동지가 천문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인데요. 24절기 중에서 춘분, 하지, 추분, 동지만이 천문학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이 네 절기만이 천문학적 고유명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는 동지가 단순한 세시 풍속이 아닌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천문학적 현상임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동지는 우리 조상들의 삶 속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날이었어요. 한 해의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이날, 우리 선조들은 이를 자연의 순환과 삶의 희망으로 받아들였답니다. 마치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동지는 우리에게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제 곧 다가올 동지, 여러분도 이 특별한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뜻깊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동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팥죽입니다. 이 특별한 동지 팥죽은 단순한 겨울 보양식이 아닌 우리 선조들의 오랜 지혜와 정성이 담긴 귀중한 세시 음식인데요. 특히 동지 팥죽은 다른 평소의 팥죽과는 달리 그 의미와 만드는 방법이 아주 특별합니다. 붉은 팥의 색은 양기를 상징하며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믿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옛날에 공공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동지날 죽어 질병을 퍼뜨리는 귀신이 되었는데 이 귀신이 유독 팥죽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동짓날이면 팥죽을 끓여 대문과 담벼락에 뿌리고 집안 곳곳에 한 그릇씩 놓아두었다고 해요. 팥죽에 동그랗게 떠넣는 새알심은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알심이란 이름은 마치 작은 새의 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요. 예부터 이 새알심은 나이 수대로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었답니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나이만큼 새알심을 세어가며 먹는 재미도 있었겠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팥죽을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먼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는 장독대와 마루, 대문과 같은 집안 곳곳에 팥죽을 놓아두었어요. 이렇게 집안의 곳곳을 지키는 신들께 먼저 대접을 한 뒤에야 가족들이 둘러앉아 팥죽을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동지를 맞이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동지를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오랜 우리의 전통입니다. 예로부터 전해오는 하선동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부채를, 겨울 동지에는 달력을 선물하던 아름다운 풍습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닌 여름에는 더위를 잘 이겨내라는 마음을, 동지에는 새해를 잘 계획하라는 따뜻한 마음을 담은 것이었죠. 특히 동지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나 시할머니께 정성스럽게 버선을 지어 선물하는 동지연말이라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새 버선을 신고 길어지는 해그림자를 밟으면 수명이 길어진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죠. 이처럼 동지 선물에는 항상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었답니다. 요즘에도 이러한 전통의 의미를 살려 다양한 선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따뜻한 목도리나 장갑은 음기를 물리치고 양기를 돋우는 의미가 있어 특히 좋습니다. 최근에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도 인기 있는 선물이 되었는데요. 홍삼이나 한방차 세트는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면서도 받는 사람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드리는 선물도 추천드립니다. 천연 에센셜 오일을 사용한 디퓨저나 향초는 집안의 기운을 맑게 하고 심신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특히 오렌지나 시나몬 같은 따뜻한 향은 겨울철 실내를 포근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식물도 좋은 선물이 될 수 있는데 동짓날에 선물하는 식물은 그 해 내내 건강하게 자라며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최근에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동지 팥죽을 선물하는 것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같은 플랫폼을 통해 동지 팥죽 상품권의 판매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하니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선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코로나19 이후로는 소중한 이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팥죽을 선물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동지의 긴 밤을 더욱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집안 곳곳을 정성스럽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동짓날 대청소를 하며 한 해의 묵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준비를 했답니다. 특히 어둡고 구석진 공간은 음기가 쌓이기 쉬우므로 창문을 활짝 열어 맑은 공기를 들이고 밝은 빛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래된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깔끔하게 정돈하여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조명도 중요한데요. 특히 현관이나 복도처럼 음기가 모이기 쉬운 공간은 센서 등을 달아두면 좋습니다. 커튼도 무겁고 어두운 색상보다는 밝고 가벼운 소재로 바꿔주면 공간이 한결 환해질 거예요. 거실이나 방 안에는 따뜻한 색감의 조명을 사용하고 은은한 향초를 켜두어 포근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정돈된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동지의 대표 음식인 팥죽을 함께 끓이며 시작해 보세요. 팥을 고르고 씻는 것부터 새알심을 동그랗게 빚는 것까지 온 가족이 정성을 모아 준비하면 더욱 특별한 추억이 될 거예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새알심을 만들 때는 각자의 소원을 이야기하며 빚어보세요. 동그랗고 예쁜 새알심에 담긴 가족들의 소원이 하나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팥죽이 보글보글 끓는 동안 가족들과 둘러앉아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올해 있었던 즐거웠던 일, 아쉬웠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새해에는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 서로의 계획을 나누어 보세요. 촛불을 켜두면 더욱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동지의 의미와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풍습을 설명해주며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답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할 때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곁들여 보세요. 옛날에 공공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동짓날 죽어 질병을 퍼뜨리는 귀신이 되었는데 이 귀신이 유독 팥죽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요. 또한 팥죽에 넣는 새알심은 나이 수대로 먹으면 한 살 더 먹는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전해주세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동지의 밤은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닌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고 가족의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각자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동지는 가족이 함께 모여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동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의 가장 긴 밤을 보내고 새로운 빛을 맞이하는 이 특별한 날을 앞두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며 더욱 의미 있는 동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지만 바로 이때부터 새로운 양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동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날입니다. 집안 곳곳을 정성스레 정리하고 가족들과 함께 팥죽을 끓이며 서로의 소원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창문을 활짝 열어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고 묵은 것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보세요. 특히 올해는 애동지라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더욱 따뜻하고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팥죽의 따뜻한 온기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지의 새알심에 담긴 소원처럼 여러분의 모든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고 새해에는 더 큰 복과 행복이 찾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동지의 의미와 풍습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